그렇죠.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급여화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게 노력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특히 정부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이 또 다르고 해서 의료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계는 이번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 추진, 아까 말씀드렸던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정부로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진행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동의하기 힘든데요. 우선 이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거는 2016년부터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의료계와 함께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겠다고 저희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 바도 있고 그 이후에 그리고 계속 같이 준비를 좀 해왔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보험 가격들도 정부가 단독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의료계와 같이 한 1년 정도 작업을 해서 저희가 2017년에 만들어낸 보험 가격들이고요. 이 가격들은.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보험 기준이나 시행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이제 의협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초음파 협의체라고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4번 정도 논의를 하면서 가다듬었던 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계 쪽에서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었고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한 거라고 판단해서 협의가 불충분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협의를 하지 않고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책정하기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그럼 사실이 아니네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것도 의료계에서 좀 이야기했던 주장 중에 하나인데, 그럼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이전에 그간에 낮게 책정됐던 그런 의료 수가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 지금도 의료계는 적자다. 이러는 입장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비급여를 급여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들어주는 것과 함께 이 수가 인상은 함께 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계 쪽에서 지적하는 이 저수가의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쪽에 수가가 낮은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의료를 하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비급여를 자꾸 좀 하거나 키우게 되는 경향으로 흐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납득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가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는 또 한편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를 먼저 인상하고 이후에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부분들은 국민들 보기에는 좀 납득도 안 될 거고요. 의료계 측면에서도 사실은 지금 비급여가 이렇게 좀 부풀려져 있는 상황에서 수가부터 인상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정부 생각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이에 따라서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인상을 함께 가는 걸로 그렇게 국민들께 설득을 드려야지 국민들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의료계 입장에서도 이게 좀 더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훨씬 더 당연히 그게 더 순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은 결국 의사들은 이런 정해져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비용 내에서 치료, 처방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치료도 결국 하지 못하고 싸구려 진료로 전체적인 의료가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그 주장은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싸구려 진료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비급여 진료가 고급 진료라는 얘기인데 좀 분명히 해둬야 될 부분들은 비급여 진료는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경제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급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비급여 진료가 고급 진료인 게 아니고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급여의 가치가 없어서 놔뒀던 거고 다만 의사 선생님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죠. 이 부분들은.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마다 가격도 다 다르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는 하는데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은 되게 하기 힘들어서 그리고 비급여 진료가 더 좋은 진료라든지
비급여 진료가 있어야지만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거는 사실은 국민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조금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면 네. 전국 어디를 가든 간에 동일한 가격이 책정이 될 거고요. 네. 또 그뿐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분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의 비용은 훨씬 줄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다른 건강보험에 있는 기존의 급여 서비스와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들의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선택권을 제약한다든가 싸구려 진료가 된다든가 싸구려 진료가 이런 된다. 부분들은 좀 동의하기 힘들고요. 네. 다만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거는 저희 건강보험에서 보험을 적용할 때 기준을 좀 이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의사 쌤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이까지 제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건강보험이 맡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이 대책은 그런 부분들도 아까 그 초음파처럼 네. 본인 부담을 조금 높여서라도 다 할 수 있게 열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은 일정 횟수 이상은 못 할 거야. 네. 라든가 뭐 그런 제한이 생길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가 추진하면 그런 우려들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하향 평준화, 의료의 하향 평준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비급여가 그럼 고급 진료다라는 것에 논리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대한민국 최고 병원과 최고 의사쌤들도 다 건강보험 진료하고 계십니다. 비급여제도 잘 안 하십니다. 그렇군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아까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좀 유사 질문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최미라님이 아까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 아까 드렸던 질문에 약간 동일 선상인데 의료계 반발이 심한데 향후 대화 계획이 있는지를 좀 물어보셨어요. 네. 예. 의사협회도 다행스럽게 지난 주말에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대화에 나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 비급여 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 건강보험에서 수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비급여 부분마저 다 건강보험 쪽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의사쌤들 입장에서는 진료 수익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의 수가를 같이 인상하면서 비급여를 급여화시키면 국민도 좋고 의사 선생님들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급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만으로도 적정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진료를 하시는 게 더 교과서적으로도 올바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게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보장성 강화가 단순히 국민들을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의료 쪽을 좀 정상화시킨다는 목적을 같이 겸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대화하고 서로 합의해 나가면은 분명히 좀 공통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같이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최선자님,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기를 응원합니다. 아까 질문 중에 그 외래와 입원의 본인 부담 차이가 왜 나느냐는 질문이 하나 있던데요. 그 질문이 있었나요? 예. 그 부분들은 아마 저희 건강보험 자체가 외래하고 입원일 때 본인 부담률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시면 어느 병원에 입원하시건 무조건 20%의 본인 부담률이 부담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동네 의원에 입원을 하시건 큰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건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2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외래의 경우에는 급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 차이가 있습니다. 동네 의원에 가시면은 30%, 아주 큰 대학병원에 가시면은 60% 이런 식으로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진료를 받고 10만 원이 나오셨어도 동네 의원을 이용하시면 3만 원만 부담하고 나오시면 되고 대학병원에 가셨으면 6만 원을 부담하고 나오셔야 본인 부담률이 좀 차이가 있군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아까 이 질문이 입원하고 외래했을 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본인 부담이 차이가 나느냐 아마 그 부분 때문일 겁니다. 예. 근데 제가 한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박상호님이 따스님 오늘따라 진지 웃음기가 없는 모습이네요. 또 안 진지했나요? 제가 평소에도 많이 진지했는데
이지연님이 좀 웃어요. 네,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즐겁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로 응원뿐만 아니라 좀 이해를 하면서 좀 궁금한 것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오늘도 역시나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안효정님이 계속 여러 번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야간에 하게 돼도 가격은 똑같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야간 병원이라든지 야간에서 진료할 때도 상복부 초음파 일단 검사 기본적으로는 저희 건강보험 수가는 동일합니다. 예. 다만 그 야간이라는 컨디션이 병실에 입원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요. 예. 응급실에서 응급 야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 야간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좀 처리되는 규정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디 외래를 다니셨는데 바빠가지고 저녁에 검사를 좀 예약을 하셨다든지 이런 문제로 검사비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야간 응급실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